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벌써 금요일이 왔어요. 무섭죠?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 왔어요.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그게 한 달이고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됩니다. 무섭죠? 자, 하루하루 쌓으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뒤늦게 아신 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과거에 있는 거 한 문제씩 쫙 살펴보면서 따라오세요. 그래도 큰 문제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함께한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오늘도 가보도록 할게요. 4월 5일 금요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표현의 자유 오랜만에 나왔네요. 한번 정리하고 나갈게요. 21조 표현의 자유. 자, 여기에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4항에 자,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타인의 권리, 명예를 침해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해라. 그래서 사인 간에 자, 이런 피해 발생에 대해서 헌법에서 직접 문제 해결을 그래서 사법상의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직접 그래서 아주 특이한 예외 조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조문이고요. 또 이게 사항이 표현물을 결정하는 기준일까요? 표현물 결정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 과거에는 표현물을 결정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음란이란 표현물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 상규 이런 걸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물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있었으나 최근의 판례는 표현물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니까 음란 표현물도 표현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란도 표현물에 포함되니까 음란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것도 제한 관련성이 표현의 자유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37조 2항에 따라 결국은 합헌이지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사항 이해하고요. 2항 사전 검열 금지. 자, 이게 요건이요. 청이 주체가 되고 사전에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내용적 심사를 통해서 이거 요건 아시죠? 청 주체 사전에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내용적 심사를 통해서 강제하는 그런 수단을 마련한다면 사전검열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3, 7, 9. 자, 신설, 폐지, 부활. 그래서 우리나라 3차 때 처음 신설되고 7차 때 폐지됐다가 9차 때 부활해서 40하고 50하고 당시에는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없었으니까 사전검열이 어떻게 보면 허용되는 것처럼 법에 이렇게 금지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행헌법에 다시 부활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죠. 최근 판례 건강기능성 식품, 의료광고 이런 것들은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반했다라고 판례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표현에는 표현은 개인적 표현의 자유와 단체적 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이 단체적 표현에 집회결사 이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개인적 표현의 자유는 표현과 뭐도 있다? 알 권리도 포함된다. 특히 알 권리, 요거 알 권리. 여기는 자유권에 해당되는 자유적 성질의 기본권 성질도 있고, 자유권적 성질도 있고, 청구권적 성질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자유권적 성질에는 수집, 수령 이런 얘기하죠. 이런 수집 그러면 대표적인 게 불원서적 요거 국내에서 금지한 거 합헌. 수령 그러면 기사 삭제, 미결 수용자 자비로 구독했는데 왜 삭제? 너의 사건과 관련돼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할까봐 합헌. 요게 판례잖아요. 청구권적 성격 이게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 요게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권적 성질의 알 권리와 청구권적 성질의 알 권리 이거 꼭 구별해서 판례까지 암기하시길 바랄게요. 나머지 뭐 언론사, 신문사 뭐 이런 것들 지배구조 옛날에는 통제했었는데 지금은요 유튜브가 발달하고 많은 미디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통제할 필요 없는데 다만 이제 자 공직선거법에 언론사를 통제하고 그 언론사에 근무하는 언론인도 함께 통제함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인 통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 거 요거는 위헌이었다 이렇게 좀 보실 거예요. 여기는 그럼 뭐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표현은요 여기 익명, 가명 이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명 조치를 해만 글을 남길 수 있다. 이게 선거운동 기간 중이든 선거운동 기간 중이 아니든 전부 다 위헌 결정을 받은 거예요. 다만 최근 판례가 국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남길 때는 실명 조치를 해만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거. 그건 합헌이에요. 그것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걸 전제로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건강 기능성 광고, 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이거 딱 나오면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반했다. 바로 나오셔야죠. 상업 광고도 표현물에 포함되고 표현물에 포함되니까 21조 2항을 1항에 포함되니까 2항도 적용된다. 맞죠? 심지어는 위헌 결정까지 받은 것까지 결과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 군 조직 특수성 강화된 인간자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비추어 볼 때 수인한도 내에 있으므로 상관 모욕죄 이거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형법상의 표현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뭐 공직자잖아요. 그냥 일반 사인도 아니니까 조심해야죠. 맞아요. 약간의 공익성 높은 분들이니까 직업에서 조심해야죠. 네 번째, 헌법상 사전 검열은 금지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알고 우리나라가 헌법상이라고 딱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절대 금지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상이라고 딱 붙어있을 때 이렇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사전 검열, 허가제, 검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나오면요. 헌법상이라는 글씨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나요. 모든 사전 검열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상이라는 글씨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잘 구별하셔야죠. 예외적인 경우 허용될 수 있다?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종류의 사전 검열은 금지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것도. 하지만 여기서 사전 검열은 헌법상 사전 검열은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도 없습니다. 절대적 금지예요. 아주 속기 쉬워요. 정말 속기 쉬운 문제였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장난 같지만 잘 구별하시라는 뜻이에요. 헌법상 21조 2항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헌법 21조 2항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적 금지예요. 4번 자,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문제 5번,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 밝히지 아니한 채 표명에는 인명, 가명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거 판례 꼭 암기하세요. 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남길 때는 인명, 가명, 표현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다 해도 침해 아니다. 그것까지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표현의 자유 일주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금요일날 무겁고 가볍고 해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한 주일 쫙 봤으니까 시간 남으면 복습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쌓이면 무서운 매일 헌법. 습관처럼 매일처럼 인형쌤과 함께하는 매일 헌법 시간. 이번 주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통치 구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같이 합시다.